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 보험회사 일명 헬스케어 회사 선정법과 고려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캠피디입니다. 자, 어제 메디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메디케어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나, 파트 A, B, C, D 네 가지가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파트 C, 즉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테이지 커버를 해주는 일명 헬스케어 컴퍼니란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C를 갖다가 잘 들으시면 사실 파트 A를 위한 갭 인슈런스나 혹은 파트 D 처방약을 위한 민간인 보험을 갖다가 안 들고도 파트 C에서 웬만한 게 다 커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중요한 파트 C 이 민간 보험회사에 어떻게 선정을 하고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이 파트 C가 뭔지 헷갈리신다. 이게 무슨 얘기지? 예, 이러신 분들은 어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파트 A, B, C, D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기존의 메디케어를 들고 계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이 해마다 한 번씩 이 헬스케어 컴퍼니를 갖다가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10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 사이에는 회사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시다 보면 본인이 막상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할 때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된다거나 혹은 비용이 커버가 안 돼서 큰 돈의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거를 고려해서 헬스케어 컴퍼니를 선정해야 되고 또 메디케어 에이전트랑 만났을 때는 어떤 얘기를 물어보면서 어떤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명 메디케어 사기라는 것도 많고 여러분이 모르고 당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 거기에 가담할 수도 있는데 절대 또 해서는 안 되는 또 메디케어 사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메디케어에서 이 어드밴테이지 메디케어 파트 C를 가장 잘 이용하는 분이 이 메디케어를 갖다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보험료 한 달에 얼마 나가는 거 이건 대수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혜택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정보가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내용이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들어주시면 여러분이 메디케어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할 때 와, 어머님 아버님 어디서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예, 이런 얘기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때는 캠피디가 알려줬다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네,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가 있는데 파트 C를 커버하는 민간 보험회사 이걸 갖다가 이제 헬스케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헬스케어는 원래 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헬스케어가 커버하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헬스케어 부분에서 헬스케어 인슈런스를 얘기하는 건데 보편적으로 한국 분들은 헬스케어 컴퍼니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통상적으로 헬스케어 이 보험회사를 헬스케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헬스케어 컴퍼니는 예, 몇백 개가 있죠. 예, 그리고 전 미국적으로 어느 지역은 커버하고 어느 지역은 커버 안 하고 어떤 회사는 50개를 다 커버하고 또 어떤 곳은 또 몇 개 주만 커버하고 너무나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각 컴퍼니에는 또 플랜이 몇십 개가 있어요. 뭐 몇 개에서부터 몇십 개가 쭉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 미국적으로 2021년도 기준으로는 미국 내에서 3,550개 다른 플랜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무슨 수로 다 알겠습니까? 3,550개 다 읽어보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3,550개가 다 필요한 게 아니죠. 우선 제가 사는 지역에서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걸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커버가 된다 하더라도 병원이 별로 없는데 이런 데는 선호를 안 하겠죠. 그래서 LA면 LA에 있는 메디케어 에이전트, 오렌지 카운티면 오렌지 카운티, 뉴욕이면 뉴욕, 뉴저지면 뉴저지 각 지역에 전문 메디케어 에이전트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이들은 3,550개를 다 안 봐요. 예, 이 중에서 몇백 개만 잘 보면 됩니다. 여기서 커버되는 곳.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께 잘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파트 C를 가입하게 되면 파트 A를 위한 메디캡 보험이나 파트 D의 처방약 보험이 필요 없는 경우 혹은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 A만 갖고 있어서 갑자기 병원 가서 병원에서 병원비가 100만 불이 나온다. 그러면 나라에서 80%를 지원해주고 여러분들이 20만 불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여러분이 디덕터블만 내고 이 나머지 병원비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는 플랜들도 있어요. 또한 처방약도 조금만 비용을 내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를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를 갖다가 이제 선택할 때, 회사 선택할 때 에이전트 분들이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자주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코페이가 얼마고요? 이거는 코인슈런스가 얼마고요? 예, 디덕터블이 얼마고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달라요. 예. 코페이는 뭐냐면 코페이, 영어로는 코페이 혹은 코페이먼트, 줄여서 코페이죠. 예.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내는 고정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 만날 때마다 20불을 내야 돼요. 뭐 침 맞으러 갈 때마다 15불을 내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코페이예요. 정해진 금액이에요. 한 번 서비스 받을 때마다 MRI 찍을 때마다 얼마 내야 돼요. 근데 코페이가 얼마입니다. 예, 그 얘기는 MRI 찍을 때는 이 돈만 내면 MRI를 찍을 수 있고요. 의사 닥터 선생님 만날 때는 이 돈만 내면 닥터 선생님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코페이입니다. 이 코페이가 없을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죠. 네, 비싼 경우에는 뭐가 있겠어요? 다른 혜택이 좋겠죠. 그다음에 이게 낮은 경우에는 뭐가 나쁘겠어요? 다른 혜택을 갖다가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코페이가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쓰는, 나는 의사를 많이 만나고 싶다. 그럼 코페이가 없거나 아주 낮은 플랜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코인슈런스 같은 건 뭐냐면 어떤 비용이 나왔을 때 공제액을 지불한 뒤에 거기서 퍼센테이지별로 본인이 내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100불인데 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는 코인슈런스를 갖다가 20%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서비스를 받을 때는 20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서비스일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치료, 갑자기 뭐 외상 치료를 할 때는 코인슈런스가 뭐 20%입니다. 30%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약값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약값은 티어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비싼 약들은 돈을 내야 돼요. 티어 1, 2, 3 뭐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공짜로 받을 수가 있죠. 이 보험에서 커버가 되니까 웬만한 데들은 다 그럽니다. 근데 특별한 약 같은 거는 이 약값이 오를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약을 더 드실 수도 있고 적게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코인슈런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머님, 이 약 티어 5는 코인슈런스 가격이 20%예요. 이번 달에 약값이 100불 나왔어요. 그러면 20불 내셔야 돼요. 이번 달 어머님이 좀 약을 많이 드셨어요. 500불 나왔어요. 그럼 100불 내셔야 됩니다. 이건 퍼센테이지별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슈런스도 여러분이 약을 드실 때 나는 티어 1, 2, 3, 4, 5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티어 1부터 간단한 약이고 5는 비싼 약이에요. 예. 간단하죠. 예, 숫자가 높으니까 비싼 약이에요. 예, 비싼 약을 많이 드신 분들, 이럴 때는 코인슈런스 이 비용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덕터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디덕터블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 같은 거랑 비슷해요. 예, 사고 나면 5,000불이 사고 날 수가 있고 10,000불이 사고 날 수도 있고 30,000불이 사고 날 수가 있는데 디덕터블은 500불, 1,000불 이렇게 정해져 있죠. 예, 여러분이 갑자기 수술을 받을 때 이 수술비가 10,000불이 나오든 100,000불이 나오든 200,000불이 나오든 혹은 1,000,000불이 나오든 여러분은 이 디덕터블만 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디덕터블은 정해진 금액이에요. 이것만 내면 이 의료 서비스에서는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코페이, 코인슈런스, 디덕터블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연간 최대 내는 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금액을 다 따지고 나서 연간 얼마 이상은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연간 지출 한도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왜냐하면 코인슈런스, 뭐 디덕터블 이게 갑자기 생겨서 갑자기 올해 말에 특히 코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퍼센트로 내니까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약값으로 한 5만 불 약을 먹어서 코인슈런스가 20%에서 제가 약값으로 10,000불 내야 돼요. 부담되잖아요. 예, 근데 1년에 맥시멈 낼 수 있는 게 이게 정해져 있으면 1년에 뭐 상한선이 2,000불이다. 그럼 2,000불 이상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첫 번째는 돈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험을 들었는데 돈이 절약돼야지 엉뚱하게 들으면 여러분은 요거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또 세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본인이 평상시에 많이 쓰는 서비스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컴퍼니 갖다 고려할 때, 이제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어르신분들은 영어가 불편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40년, 50년 살아도 비즈니스 영어는 잘하시는데, 이 아픈 거에 대한 설명은 좀 미미해서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부모님이
외국인 뭐 영어를 하는 부모님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미묘한 거 설명하기가 좀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몸이 아파서 정신이 혼비백산하고 막 이럴 때는 이 영어로 설명하기가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은 곳은 한국인 의사를 선호를 하겠죠. 자, LA도 수많은 한국인 의사들이 있습니다. 자, 본인이 원하는 의사가 속해 있는 헬스케어인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보편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은 한 곳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예, 보편적으로 몇 개 회사랑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컴퍼니 가도 이 의사 선생님을 주치의로 할 수가 있고 더 저 컴퍼니 가도 이 의사 선생님을 주치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다른 컴퍼니는 너무 플랜이 좋은데 이 의사 선생님을 주치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예, 이럴 때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내과 의사 누가 좋습니다. 닥터 리가 좋아요. 닥터 킴이 좋아요. 저는 꼭 이분한테 하고 싶어요. 그 전부터 이분이랑 얘기했는데 너무나 말씀을 잘하세요. 자, 우선 그 닥터분께 여쭤보세요. 어느 컴퍼니가 본인이 가입돼 있는 헬스케어 컴퍼니입니까? 그걸 물어보시면 우선 메디케어 에이전트에 이 의사 선생님이 제일 최우선이다. 그러면 메디케어 에이전트에 우선 이 컴퍼니, 이 헬스케어 컴퍼니 안에서 추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셔야 돼요. 이가 안 좋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가 너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치과 치료가 거의 필요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좀 미리 예견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가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고 귀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잘 보시면 나는 좀 혈압이 문제야. 나는 좀 시력이 나빠서 문제인데 요즘엔 좀 눈에 뭐가 낀 거 있어갖고 몇 년 안에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보청기가 필요할 것 같아. 가는기가 먹은 것 같아. 나는 이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몇 년 안에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의료 외에 어떤 지원이 있는가 이렇게 병원 가는 거 말고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있는가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페이나 코인슈런스 디덕터블 잘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연간 최대 지불액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헬스케어 컴퍼니 그리고 그 헬스케어 컴퍼니 안에서 플랜을 선택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흔히들 이제 HMO, 예, 그리고 PPO,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몇십 가지가 있는데 또 이것도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그냥 HMO, PPO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MO는 별로 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예, 저는 여행 안 가고 그냥 맨날 동네에서 동네 분들 만나서 마실 다니시고 얘기 나누시고 골프 치시고 예, 이렇게 살고 싶으시다. 예, 그러면 주치의를 내정해서 HMO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예. 주치의가 있으면 본인의 건강 이력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일 늦게 해야죠.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가면 저기서 이 사람 건강 문제 그동안 있었던 거 히스토리 보내달라. 그것만 며칠 걸려요. 예, 한국처럼 바로 오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주치의가 있으니까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은 이 혈관이 안 좋으니까 아스피린 드세요. 예, 어머님, 아버님은 정기적으로 이거 검사 받으세요. 그다음에 올 겨울에 이제 독감 유행하니까 독감 주사 맞으세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다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좀 플랜을 짜서 말 그대로 이제 주치의가 제 몸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좀 좋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보편적으로 디덕터블 그다음에 적거나 뭐 없는 게 많고 보편적으로 가격이 싸요. 예, 보험도 싸고 코페이먼트 정도는 필요하지만 예, 코페이 같은 거는 필요할 수 있지만 디덕터블 같은 게 보편적으로 다른 플랜보다 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맨날 사용하는 이 병원만 사용하니까 쉽게 말해서 단골 병원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맨날 가는 데만 이용하면 좀 싸게 되겠죠. 여러분도 어느 식당 갔고 맨날 단골이면 서비스 하나로 더 나오고 여러분의 식당도 더 알아서 필요 없는 반찬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나라도 더 갖다 주고 그러겠죠. 예. 그 대신 다른 식당 가면 혜택을 잘 못 받겠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BPO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 본인이 뭐 가고 싶은데 이런 데 선택의 폭이 되게 많아요. 예, 의료시설 선택도 자유롭고 뭐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많고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헬스케어 컴퍼니 같은 경우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도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신 분들은 PPO가 좋아요.
나 은퇴하고 여행 다니시겠다. 예, 은퇴하고 다른 데 가고 싶다. 혹은 은퇴하고 딸네 집에 왔다 갔다 많이 할 거다. 아들 집에 많이 왔다 갔다 할 거다. 예, 혹은 다른 나라 여행을 많이 가실 거다. PPO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디케어 에이전트를 만날 때는 본인의 앞으로의 인생 계획도 같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게 충분히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료 서비스 말고 헬스케어들에서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서비스해줘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순간 헬스케어들은 손해요. 병원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건강하기를 바라는 곳이 헬스케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트니스, 예, 운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갖다가 지불해줘요. 예, 체육관을 간다거나 골프를 친다거나 요가를 배운다거나 태극권을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커버되는 게 되게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세 드시고 요가 같은 거 좋죠. 예, 그다음 골프도 좋죠. 예, 이런 것들 본인 돈 안 내시고 가셔야 돼요. 어드밴테이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코어라당 100불씩 1년에 400불씩 드리면 그 한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예, 그 돈. 그 다음에 넘겨주나요? 안 넘겨줍니다. 예, 400불 받아놓고 안 쓰시면 그 다음에 그냥 400불 날라가고 누가 행복하죠? 헬스케어 컴퍼니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따박따박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회사들은 집으로 음식 같은 거 배달 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과일 같은 거라든가 건강식.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갖다 유지할 수 있게 이런 서비스 해주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약 구입하는 거, OTC 약. 처방 필요 없이 뭐 여러분들이 월그린스나 CVS 이런 데 가면 거기 선반에 있는 약들 우리가 구할 게 많죠. 뭐 반창고도 구해놔야 되고 두통약도 구해놔야 되고 소화제도 구해놔야 되고 연고도 구해놔야 되고 이런 약들 1년에 얼마까지 쓸 수 있게 이렇게 카드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것도 다 쓰세요.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 구입하시고 또 그거 뭐 약 다 충분히 있다. 비타민도 구입해서 드세요. 예, 바이타민 구입해서 드시는 거 이것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운동에 관련된 용품, 집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용품 이런 거 지원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되면 이제 필요한 이제 윌체어, 보조기, 보조용품,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넘어오다가 쓰러질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같은 거 잡는 설치에 2층에 있는 집은 2층에서부터 이렇게 리프트라고 하죠. 예, 타고 내려오는 이런 기계들, 뭐 이런 같은 거 서포트 다 해줍니다. 그리고 안경, 보청기 이런 용품들도 다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얼마큼 있는지 보셔야 돼요. 보편적으로 지금 건강하시다 그러면 이런 건강을 지키는 혜택들이 많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거 디덕터블 적고 뭐 이런 것보다 아직까지 내가 건강한데 이런 생각이 되면 이 운동하는 거 서포트 많이 해주고 뭐 침 맞는 거 요가 하는 거 뭐 바이타민 구하는 거 음식 같은 거 주는 거 이런 서비스들 많이 챙겨보시는 게 이게 또 좀 건강할 때는 좀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건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이걸 갖다가 다시 고려하고 바꿔보시고 메디케어 에이전트와 상의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트 B에 우리가 한 달에 한 167불 정도 돈을 내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이 파트 B에 160 얼마 돈 내는 거에서 우리가 리베이스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예. 자, 엄밀히 말하면 그거 우리가 돈 내드립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예. 리베이스를 해서 파트 B에 들어가는 비용 그것도 매달 아깝죠. 예. 병원에 가지던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부를 갖다가 다른 제품이나 다른 혜택으로 리베이스를 해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에이전트나 뭐 일부 사람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지불해주는 제품들은 이제 건강에 관련된 것이나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것들 갖다가 다른 제품 산 것처럼 해갖고 이 판매를 하고 돈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험 사기가 있어요. 이따 보험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헬스케어 컴퍼니를 갖다 바꿀 수가 있어요.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보험회사를 바꿀 수 있고 1년에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자, 왜 기간이 정해져 있냐? 예, 이게 없으면 1년 내내 보험회사들끼리 서로 손님 뺏어가려고 치열합니다.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 나라에서 정해주고 이 에이전트들은 여러분들이 뭐 이 회사를 가든 저 회사를 가든 저 회사를 가든 자, 커미션이 똑같아요. 여러분께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이 회사에서 커미션 받는 건데 똑같아요. 왜 똑같냐? 이게 또 나라에서 정했어요. 예. 이걸 갖다 다르게 하면 커미션 많이 주겠다는 데를 갖다가 여러분께 자꾸 밀겠죠. 예를 들어서 어머님 아버님 이 A라는 회사 너무너무 좋아요. 아 B 그거 쓰지 마세요. 예. A가 돈 더 많이 주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에이전트들은 어느 컴퍼니 쓰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쪽 바꾼다고 이 에이전트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그냥 커미션 똑같기 때문에. 자, 이거 외에 1년 안에 다른 데 바꿀 수 있는 거는 지금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지역에 지금 있는 회사가 커버리지를 못한다. 예, 그러면 바꿀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회사에서 은퇴를 해서 직장에서 받는 건강보험을 상실하는 경우에 다른 회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예외이긴 한데 일부 메디케어 에이전트들은 남이 손님을 뺏기 위해서 바꿀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왜냐 그분들도 자기 어카운트로 바꾸면 돈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휩쓸리면 안 됩니다. 예, 그 점을 갖다 잘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귀찮은 헬스케어 1년에 한 번씩 꼭 바꿔야 될까요? 예. 뭐 괜찮으시면 2년에 한 번 바꿔도 되고 3년에 한 번 바꿔도 됩니다. 예. 본인의 건강 상태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바꿔야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바꿔야 됩니다. 여행을 자꾸 가시다가 이제 여행 안 가시고 정착하시겠다? 바꿔야 되죠. 예.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메디케어 에이전트가 얼마나 도와주고 제가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먹었나?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에이전트가 어머니 아버지 그때는 다 알랑방귀기고 뭐 간 쓸게 빼주고 참 다 하다가 받고 나니까 어머님 아버님 뭐 챙길 것도 안 챙기고 이런 혜택이 있는데 받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혜택 못 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이전트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에이전트가 보편적으로 아까 3,550개가 있지만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몇백 개 플랜만 알면 돼요.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에이전트들이 제가 아는 만큼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플랜들 몇 개 컴퍼니들 걸 다 읽어봐요. 어떤 혜택이 있고 이 플랜 뭐가 있고 나중에 제가 할 때는 제가 직접 하려고 예,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셔도 돼요. 공부 잘하시고 근데 그게 몇백 개 다 알아보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 에이전트는 그래서 지식이 많고 많이 아는 에이전트 예, 그래야지 또 올해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이전트들이 오래 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새로운 에이전트들이 오히려 공부는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오래전 에이전트는 또 뭐가 있습니까? 경험이 많습니다. 다 좋은데 너무 또 오래 하시다 보면 이제 또 뭐 그놈이 그놈이지 그리고 공부 안 하시는 에이전트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진짜 아버님 어머님들 돕겠다는 마음이 있는 이런 에이전트 그리고 뭘 물어봐도 척척 대답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물어보는데 그게요. 예. 여러분이 그냥 한 몇 개 물어보세요. 보청기 가장 많이 지원해주는 회사는 어디에 내가 귀가 안 좋은데? 그러면 무슨 회사 어디 있어요? 그리고 바로 책 잡혀갖고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에이전트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코인슈런스가 가장 싼 데가 얼마예요? 아니면 뭐 디덕터블이 가장 싼 데가 얼마예요? 이런 걸 물어보시면 그 자리에서 팍팍 나올 수 있으면 그 에이전트들은 정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뭐 하는데 그래서 에이전트 한 명 만나고 결정 안 하셔도 돼요. 예. 12월 7일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에이전트 만나보시고 그때 사인하셔도 되니까 예. 천천히 좀 공부하시면서 이 에이전트 저 에이전트 얘기 들어보시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에이전트도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거지. 예,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홀려서 이렇게 돈 버는 거 이거는 에이전트의 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에이전트보다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진짜 적합한 플랜을 찾아주는 에이전트, 이 에이전트 찾는 거 제가 그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 어머님, 아버님들 그냥 마음 약하셔서 그냥 딸 같은 에이전트, 아들 같은 에이전트, 오구 귀여워. 예. 그냥 네가 알아서 다 해. 이렇게 하다가 낭패 보실까 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친한 건 친한 거고 여러분의 혜택은 그 에이전트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헬스케어 컴퍼니에서 드리는 거예요. 헬스케어 컴퍼니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 나쁜 놈들이 많아요. 야, 이 메디케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놈들이 누구죠? 우리 아버님, 어머님 부자꾸 사기친 놈들 제일 싫어요. 예. 이 노인분들 돈 뜯어낸 놈들 제일 싫어요. 근데 특히 노인분들의 돈을 직접 뜯어내는 건 아니지만 메디케어 있는 어르신들 상대로 해갖고 어리숙하다고 그래갖고 이 어르신들한테 사기친 경우가 많아요. 예. 뭐 갑자기 받지도 않고 어떤 병원 가지도 않는데 이게 청구가 돼 있는 거예요. 메디케어에 청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돈을 안 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걸 쓴 거가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진짜 필요할 때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부항이나 침을 뜰 수 있게 한의원을 갔다가 10번 갈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10번을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갔는데 6번 간 걸로 돼 있어요. 나중에 10번 갈라니까 어머님 벌써 6번 왔어요. 6번밖에 못 와요. 나는 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기칠 수도 있어요. 예, 그 한의원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메디케어 하는 사람이 사기칠 수도 있지만 오지도 않은 거 왔다고 그러고 지들이 돈 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체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필요도 없는데 갑자기 뭐 검사를 요구하셔야 된다, 뭐 이거 병원에 오셔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막 서비스 제공하는 거 이것도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나는 이거 너무 괜찮은데 이거 검사해야 된대요. 그 오시래 병원에. 이런 것들은 지금 과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죠? 막상 여러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보장된 서비스, 예, 충분히 메디케어하고 이 어드밴티지로 다 커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요거 커버 안 된다고 요거 돈 내셔야 돼요. 이런 경우 있어요. 예,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 봤어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예, 메디케어는 청구 다 해놓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돈을 또 달라고 청구서를 또 보냈어요. 아주 진짜 나쁜 XX 같은 놈들이에요. 한인타운의 병원에 그래요. 저건 제가 직접 본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메디케어도 돈 다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다 또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따지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구제병원에서 아까 잘못 보냈어요.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 규문기구 아니면 돈 받으면 그냥 돌려줄 것 같아요? 안 돌려주잖아요.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이 있어요. 좀 진짜 갑자기 얘기하니까 막 이런 것들 보니까 예, 황당하네요. 예, 절대 돈 먼저 주지 마세요. 커버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고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이제 이번 10월 15일부터 이제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어머님들 오셔갖고 보세요. 예, 세미나 이벤트, 그다음에 혹은 전화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메디케어 번호를 주세요. 예, 이걸 받으면 뭐냐? 바로 어머님도 모르게 확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사기칠 수 있습니다. 예,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세미나 같은 데 가실 때도 뭐 거기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갑자기 세미나에 오시면 어머님 우리 뭐 어디 여행 보내드릴게요. 뭐 어디 뭐 500불씩 드릴게요. 300불씩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거 다 사기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메디케어 카드 있죠. 예, 이거 다른 카드로 바꿔드릴 테니까 어머님 신용카드로 바꿔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예, 편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새 거 보내드릴게요. 이것도 사기에 이용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셜 넘버 중요하죠. 예, 메디케어와 소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소셜 넘버하고 메디케어 번호 같은 걸 요구하는 사람들 무조건 의심하고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 메디케어 이거 할 때 그때나 필요한 거지 갑자기 전화 걸어서 에이전트가 어머님 메디케어 번호 주세요. 소셜 번호 주세요. 예,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의사를 만나고 진료가 있고 병원에 갔던 날짜를 갖다가 다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향후 메디케어 청구서와 비교를 해갖고 본인이 안 간 날 갔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클레임 거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왜 하셔야 되냐? 왜 여러분들이 이거 하셔야 되냐? 이거를 하셔갖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비양심적인 병원들이 퇴출을 당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혼자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 잘못 보냈어요. 저희 2번 보냈는데 잘못 보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안 보내시면 돼요. 기문기구 아니면 아니다. 이런데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서 이런 데들 여기랑 같이 일 못하게 돼요. 이런 비양심적인데 이런 깨끗한 메디케어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메디케어 카드하고 소셜 넘버는 안전하게 잘 보관하고 다니세요. 예, 이제 지갑에 넣고 다니시고 뭐 이러다가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잘 집안에 보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병원 가고 말고 다른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400불 뭐를 갖다가 OTC 약을 사는데 줬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짐이나 피트니스 뭐 아니면 뭐 침술 아니면 부항 뜨는 거 이런 데 청구된 거 이런 것들이 본인이 받은 서비스인지 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뭐 이거 서비스 해둘 테니까 어머님 이제 제가 뭐 선물 드릴 테니까 와서 이거 한번 치료 받아 보세요.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다 사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바꿔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 어떤 에이전트를 만나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드밴테이지 C 이게 뭔지 모르면 먼저 번 영상 보시고요. 어드밴테이지 C를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이제 10월 15일부터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12월 7일 사이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바꿔야 되냐?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몸이 아픈 곳이 점점 바뀌어가기 때문에 적합한 걸 바꿔야 됩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분들 만나야 될까요? 예, 여러분께 뭐 이거 선물 드리고 이렇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바꿔주세요. 이런 분들보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갖다가 꼼꼼히 물어보고 어머님, 아버님이 꼭 필요한 헬스케어를 갖다가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메디케어 사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OTC 약을 산다고 그래요. 예, 어떤 약국인데 OTC 약을 산다고 그래갖고 여러분이 1년에 400불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 그거 갖고 오시면요, 저희가요, 예, 현찰로 200불 드릴게요. 예, 이거 사귈 수 있어요. 사기죠. 왜? 본인은 이제 뭐 물건 안 사는데 그 카드로 예서 OTC 약을 갖다가 400불씩 산 걸로 해버려요. 그럼 본인은 400불 생겼죠. 그 약국은. 예. 그리고 어머니한테 200불 드리고 200불은 본인이 꿀꺽할 수가 있겠죠. 이거 사기예요. 이거는 어머님, 아버님들도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이게 같이 사기로 가담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도한 선물 같은 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야, 과도한 선물은 이게 독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플랜이 좋다고 남한테도 다 권해주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 플랜인데 이거 너무 좋아. 자기도 들어봐. 자기도 이거 들어봐. 너무 좋더라. 예,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에이전트 분이 딸 갖고 아들 갖고 예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예, 그렇지만 똑같은 플랜 권해드린 거 아니에요. 왜?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똑같은 플랜을 권해드렸는데 나중에 이분이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 수술해야 되는데 디덕터블이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 5,000불. 여러분 때문에 5,000불 손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호의로 한 얘기지만 그것 때문에 잘못 플랜 선택하면 남이 몇천 불 혹은 몇만 불도 손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인 아니면 함부로 권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에이전트를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그 에이전트가 설명을 잘해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에이전트가 첫 번째, 빨리빨리 후딱후딱 어머니 여기 사인부터 보세요. 예, 이거 아닙니다. 예, 이 에이전트가 어머님, 아버님의 상황을 물어보시고 어디 아프신 데 있어요? 요즘엔 건강이 어떠세요? 그 다음에 특별히 드신 약이 있습니까?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또 앞으로 뭐 해야 될 게 있대요? 아니면 뭐 앞으로 수술해야 될 게 있대요? 아니면 여행 다니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계실 거예요? 아니면 뭐 왔다 갔다 하시는 거니 딸이 뭐 뉴욕에 있고 아들이 텍사스 있으니까 1년에 뭐 한두 달씩은 아들 집 1년에 한두 달씩은 딸 집을 가십니까? 그럼 거기도 커버되는 거 찾아드려야죠. 이런 것들 다 고려하는 이런 에이전트를 만나세요. 저는 이 라이선스를 딸까 생각을 했어요. 안 땄어요. 왜 안 땄게요? 예, 따면 저 함부로 이런 얘기 못해요. 라이선스 박탈당해요. 제가 따면 여러분들 만나면 저도 돈 생기겠죠. 예. 근데 그걸 갖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 한 1년 가까이 고민했어요. 이걸 딸까 말까. 근데 안 따기로 했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여러분께 정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분들 많이 있으면 그런 분들 엮어서 소개는 시켜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는 따는 걸 포기했습니다. 아마 땄으면 저는 이 메디케어 에이전트로 되게 잘 나가는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우영 식구가 얼만데 메디케어는 에이전트 있잖아요. 한 사람이 1,000명을 갖다가 하잖아요. 전설이에요, 전설. 예,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여러분 가면 여러분이 1,000개만 해주시겠어요? 몇천 개 해주실걸요? 근데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이 정보 드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정보, 제가 드린 정보는 저는 라이선스가 없으니까 편하게 드린 정보고, 그러니까 착한 집, 나쁜 집, 주의할 점 다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이 정보 좋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subscribe 버튼이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구독된 거예요. 또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 구독 안 하시잖아요. 이거는 구독 누르라고 알려주세요. 메디케어는 함부로 권장하는 거 아니지만 우연한 행복은 항상 권장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죠. 예, 댓글 안 달아주시면 제가 허공에다 메아리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댓글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캠피디가 이렇게 열심히 리서치하고 또 웬만한 메디케어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플랜도 많이 읽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당분간은 이 메디케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드리고 항상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는데 주말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저를 안 까먹고 이 영상을 안 놓치려면, 앞으로 나오는 영상을 안 놓치려면 구독 버튼이 누른 상태에서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여러분 저한테 힘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